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요즘도 퇴근 후에 술 많이 드시나요? 저도 직원들과의 화합이다, 네트워크 확장이다 하는 명분으로 회사에서 손꼽힐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제가 술을 줄인 이후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건설회사를 그만뒀냐고요? 아니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술을 어떻게 줄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건설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퇴근 후 술자리는 일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술을 원래부터 좋아하던 저로서는 좋아하는 술도 마시고 직원들과 소통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사원인 저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무도 없었고요. 건설사의 특성이 이런 비용 처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었죠. 라떼는 직장 상사가 퇴근 시간이 임박하여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면 팀원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시됐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일상이 되어 몸에 습관화된 것 같아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맡은 업무도 많아지고 그만큼 술자리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어느 순간은 주중 저녁이 술자리로 가득 찰 만큼이었죠. 주변에서 저에게 매일 술 마시는데 어떻게 견디냐? 참 대단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나름 칭찬으로 이해했었어요. 하루 저녁 스케줄에 빈칸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마치 성공한 직장인의 상징인 것처럼 느껴졌죠. 언젠가부터는 저녁 스케줄이 없으면 어떤 약속이라도 만들어 빈칸을 채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명분은 주변 직장 동료나 지인과의 네트워크 확장, 관계 개선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정표를 가득 채운 저녁 약속 중 꼭 필요한 약속이 얼마나 될까요? 저녁 대신 점심을 먹으면 업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일까요? 제 경험상 대부분은 꼭 술자리가 아니어도 될 겁니다. 요즘 MZ세대는 직장에서 회식하는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음하는 MZ들도 개인적으로 마시고 싶어 하지. 직장 상사들과 같이 어울리는 건 대부분 싫어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최근에 깨달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미 제 몸은 술독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꼭 필요한 자리라는 논리와 자리 합리화로 매일 술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대를 넘기면서 몸에 몇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술자리 다음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블랙아웃이 된 거죠. 나이가 들수록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났고요. 술을 천천히 먹거나 양을 줄여보려 해도 이미 만들어진 습관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과음 다음날 나타나는 몸의 증세입니다. 속쓰림이나 피곤함은 당연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울증과 함께 심할 경우 자살 충동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매우 심각하다고 느껴졌지만 하루 쉬면 괜찮아졌으니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날 일정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습관처럼 회사에 출근해 자리에 앉아있지만 머리 회전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대충대충 처리하는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퇴근 후 일과도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였고요. 저는 수시로 음주 습관을 고쳐보려 했지만 수없이 많은 실패와 타협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한 달만 참아보자고 결심하고 모든 술자리를 다 취소했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도 당분간 알코올을 자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할애하는 시간을 운동, 독서, 전공 및 인공지능 관련 학습에 투자했죠. 한 달 이후에는 꼭 필요한 자리는 참석하되 가급적 술을 안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던 제가 술을 안 먹게 되니 많은 분들이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고 나니 저는 술을 잘 안 먹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술을 마시지 않는 술자리는 엄청 어색할 줄 알았는데 한두 달 적응하니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저녁 자리를 계속 안 잡을 수는 없었죠. 3달이 지나 제 자신이 다음날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음주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 꼭 필요한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니 똑같이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음으로 인해 다음날 저와 유사한 증세가 나타나고
스스로 후회가 된다면 지금 당장 술을 끊어보시길 권합니다. 명분이 필요하다면 건강상의 이유를 대시거나 한약을 실제로 드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두 달 지나면 술 마시는 내 자신이 어색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술을 안 마셨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가 과음 욕구를 충분히 넘어선다고 확신이 들면 그 이후에는 다음날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음주량을 조절하며 습관을 바꾸면 좋습니다. 자, 그럼 술자리를 줄여서 확보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 전에 요즘 건설업 업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전히 건설 경기는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로 건설업 종사자들은 수익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기피 현상으로 건설 전공학과가 통폐합되고 기업에서도 신입사원 채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인력 구조가 역피라미드가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게다가 건설 경기 악화로 일도 없으니 역피라미드 상단에 계신 분들은 매년 명예퇴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근로자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건설사의 영업정지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합니다. 결국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안전시설물을 보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의 수익성은 더 악화됩니다. 정부가 공사비를 증액해야 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녁에 한가로이 술 마실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분들은 업을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50대 초반에 퇴사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인력 구조의 한계와 안전 위기의식 고치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건설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이 난관을 헤쳐나갈 핵심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젊은 인력이 계속 유입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전에는 후배 사원을 술 사주며 다독거리는 관리자의 능력이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잘 다루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관리자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건설의 인공지능 도입은 초기 단계이기에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험 많고 지식이 많은 엔지니어가 인공지능을 다루는데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지금은 음주로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확장하고 인공지능 지식을 장착해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가 되셔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빠르면 5년 안에 인공지능을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가 건설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뇌신경망은 나이가 들어도 굳거나 노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금주하시고 꾸준히 운동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엔지니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 글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채널 소개 영상도 확인해주세요.